책 읽어주는 미즈놀,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합의된 환상 199쪽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격은 내가 치르는 것이고 가치는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 우리는 가치를 고려합니다. 가치는 거의 모든 경우에 주관적입니다. 동일한 생수 한 병이라도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때와 사막을 횡단하던 중에 한참 목이 마를 때 그 생수를 얻기 위해 치르고자 하는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의 가치, 식사 한 끼의 가치 역시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서 내재 가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치 산출 공식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국 가치는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면 6장으로 빽빽빽. 가치는 주관적인 환상이고 가격은 합의된 환상입니다. 멋진 말이죠. 밑줄 짝.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환상들 사이에 가끔 접점이 생기고 그때 거래가 성사됩니다. 거래가 성사될 때의 접점을 가격이라고 부르죠. 가격의 흐름, 오르내림은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가격이라는 것에 대하여 거래, 참가자들이 합의하는 지점이 변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대 석유 회사인 ENI의 부사장을 지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마우게리가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석유의 진실에 대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가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역에 문제가 많아서 읽기는 참 힘듭니다. 1973년과 1979년에 두 차례 오일 쇼크는 전 세계의 경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진행 중이던 당시 공급량은 그다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73년 9월 아랍의 총 생산은 1940만 배럴이었고 감산이 가장 심했던 11월에는 하루 1540만 배럴이었습니다. 즉 하루 400만 배럴이 감소했는데 다른 나라의 중산과 수출로 90만 배럴이 충당됐고 순 감소폭인 310만 배럴은 세계 소비의 약 5.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모리스 아델만 교수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공급 감소가 아니라 공급 감소가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와, 멋진 말. 주식의 심리 게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석유가 부족하고 중동 국가들의 석유 무기화가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를 위협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후 광범위한 상식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그래서 요즘도 유가가 참 민감하잖아요. 금리랑 함께.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는 말 속에 유가가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이죠. 감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2020년 3월을 우리는 모두 코로나 위기가 정점이던 때로 기억합니다.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 사실 그 시기가 저유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 기억합니다.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였었어요. 좀 사둘 걸. 유가가 극심하게 낮은 상태로 지속되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해당 기업들의 채권이 부도가 나고 연쇄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유 선물 ETF가 대폭 손실을 내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당시 기고문에서 저는 여기서 홍진채 저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가는 생산 비용 플러스 불안감이다. 생산 비용이 30달러를 하회하는 현 유가 20달러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힘들다. 그리고 40달러 위에서는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금 배부른 전쟁이 나올 수 있다. 유가는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존 10달러를 찍은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40달러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80불, 90불 하죠. 가격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빼따 꼼플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프랑스어 뭐죠 이게? 페이트 어컴플리는 영어로 accomplished fact, 즉 한국어로는 기정사실이라고 번역합니다. 성취된 팩트 이런 거.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일, 즉 이미 일어난 사실로 간주되고 있던 일은 실제로 일어나봤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어긋난 일이 발생해야 가격이 변동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2차 세계대전 발발과 증시 반응을 빼따 꼼플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는 1939년 리젠프로프 조약을 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을 예상했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주가는 6개월 동안 급등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독일 군대에 완패한 이후에야 시장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990년 걸프전쟁 동안 빼따 꼼플리의 사례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원유 생산 저하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에서 40달러로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주식을 팔아댔지만 막상 미국이 참전하자 주가는 급등했고 유가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격을 전망해야 할 때 가격이 명확한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가정은 틀린 가능성이 큽니다. 객관적인 가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가치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합의된 환상입니다. 객관적 가치를 계산해내려 시도하기보다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각각의 참여자들은 어떤 가격대를 불편해하고 어떤 가격대를 편해야 할 것인가로 나누어서 대답을 구해보는 것이 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20년 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한국에서 이라크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참여하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 갖다 들이받으면 빠르면 3일,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래서 주식은 급등할 거다. 해서 저는 주식을 샀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김일성 생각이라니까요. 6.25 일으키면 바로 끝낸다. 근데 그때 제가 산 주식이 현건이었거든요. 현대건설. 100%가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짜의 운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착각을 하게 되죠. 와, 내가 주식의 천재인갑다. 예상대로 전쟁은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았고 상당히 오래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년 넘게 갔었죠. 근데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이래서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한 교수님보다 대학교 앞에서 통닭 파시는 사모님이 더 주식을 잘한다는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